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윤석열 후보가 세종시에 대해서 그 공약을 한 게 있어요. 자, 그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파급력. 자, 그리고 이 세종시에 관한 문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도 있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패한 없다고 봐요. 왜냐면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코로나 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했고, 노동자 측면에서 많이 법이 보완이 됐잖아요. 중대재해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로시간이라든지, 분명히 그런 면에서는 성과는 있었다고 봐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 연장에 실패를 했냐. 저는 딱 두 가지를, 표심에서 표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 부동산 실패다. 서울에서 선거에서 진 거는 강남의 3구, 그다음에 마용성 그런 일종의 잘 사는 동네에서 표가 안 나왔잖아요. 자, 그건 세금 폭탄 때문에 표심이 야당으로 다 넘어간 거죠. 결국은 부동산 실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시지가 변동률이 가장 컸던 지역이 서울과 대전과 세종이에요. 그런데 대전에서도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졌거든요. 진 이유가 바로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2위였다는 거예요. 대전에서도 여당이 졌다. 공시지가 변동률이 전국 2위였다. 이 점 때문에 부동산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꼽는 건 뭐냐면 국토 균형 발전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내내 얘기가 됐던 게 뭐예요? 결국은 서울 경기도의 집값 폭등이잖아요. 지방의 집값 폭등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안 됐다기보다는 문제는 됐지만 그렇게 언론에 많이 오르질 않았어요. 하도 서울이 오르니까 지방도 오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지. 자, 그런데 서울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2,500만이 있는데 이곳에 집값이 폭등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3기 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GTX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서울 수도권을 집중 개발한다. 3기 신도시를 계속 추가를 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서울의 도시 하나를 만들 때마다 소멸한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구가 모이고 도시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곳에 직장인이 몰릴 수밖에.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면 이건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도 마찬가지고 세종의 공공기관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서울 수도권으로 간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4차 혁명 산업이 지금 산업을 주도하면서 대부분의 4차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 서울 수도권, 특히 경부 라인에 다 몰려 있어요. 경부 측에. 자,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다 가더라. 제가 아는 세종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조그맣게 아주 사업을 하시는 분이 도대체 사람을 못 구한, 그 정도로 사람을 인재를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인재. 몇 개월 가르치면 그냥 서울로 다 도망간다는. 자, 이게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지역 균형 발전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를 만들고, 그리고 지방의 공공기관 이전에 어떤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초석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리 봐도 한 게 없어요. 한 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 게 없다. 서울 수도권에만 개발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자기의 여론조사, 인기도 조사만 5년 내내 했다는 거예요. 내내 했다. 자, 그리고 그러다가 한 2018년인가요? 19년인가요? 19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을 해서 지방의 각 곳곳에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추진이 안 됐어요. 이게 하나도. 자, 이것도 결정적인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번에 여당이 대부분의 지방에서 실패했잖아요. 경기도권에서만 이기고 전라도에서 이기고 광주에서 이기고 그리고 세종에서 이기고 그거밖에 없어. 지방에 대한 선거 전략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오죽하면 대전 같은데 중소기업청이 세종으로 빠지고 이게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기상청이니 방사청이니 여러 가지 혁신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기업을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추진이 하나도 안 됐어요.
자, 결정적인 실패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을 하나도 못했다. 이걸 왜 추진을 안 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지방의 곳곳에 이전을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각 지역으로 갈 곳을 분산을 시켜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러다 보면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지방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왜 불만이 많겠어요?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폭등했는데 지방의 집값은 폭등한 지역만 폭등했어요. 좋은 곳만 폭등을 했다는 거야. 예? 그것도 가격이 방어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서울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이 자산의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그리고 여권은 서울 수도권에만 표심에만 집중을 하고 개발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번 그 정부의 실패다. 노무현 그 정신이라는 게 국토 균형 발전이 큰 축인데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가 개성하지 못했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집권 내내 부동산 문제에 엮여가지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질 못했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세종시에 대한 성과는 뭐 나름대로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자, 있었는데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면 일단 2017년도에 행정자치부하고 과학기술부인가요? 행정자치부하고 과학기술부인가요? 이 두 개를 이전했어요. 자, 그리고 2020년도에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통과시켰고, 자, 그렇게 해서 세종시가 2017년도에 한번 폭동을 하고 2020년도에 국회 분원이 설치되면서 또 폭동을 했어요. 뭐 이거 말이 많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국회 분원 설치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가장 많이 오른 후유증이 또 있기 때문에 2022년도, 21년도 후반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 지금 세종시가 전국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지금 이제 세종시가 지금 당해 비율이 한 60%, 예전에는 뭐 5대5 정도 했는데 10% 올려서 당해 비율이 60%고, 전국에 있는 그 일반 청약이 가능한 게 한 40%인데, 사실은 이 청약 시장이 투기판이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세종시에서 예를 들어서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시에 분양받으면 뭐 세종에 살라고 그걸 분양을 받겠습니까? 세종으로 이사 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자기가 여기가 직장이 있어야 이사 오는 거지. 서울에 멀쩡히 직장 다니고 있는데 당첨됐다고 내려올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완전 투기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청약 경쟁률을 높이는. 자, 이렇게 되면 세종시 사람들이 청약에서 세종시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청약에서 당첨이 안 되면 세종시 집값은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외지인들이 다 이렇게 사버리고 진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청약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제가 이제 제 와이프가 부동산 하니까 제가 부동산 그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가끔 전화가 와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외지인들이 당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 전매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불법 전매를. 뭐 우리는 전혀 그런 건 안 하지만 뭐 그런 물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문제라는. 높은 청약 가점을 이용해서 당첨받아서 다 팔려고 세종시에 청약을 한다는 거예요. 외지인들은. 자, 그러니까 이게 당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에 살려면 일단 세종시에 이사 오라 이거예요. 이사 오라.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뭐 국회 분원을 다 했지만 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다. 뭐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거기 있고 국무총리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고 뭐 대한민국 사회열 5위가 다 거기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데 이게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겠습니까?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그 행정수도의 기능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 이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만 내려왔다. 그뿐이다. 그리고 국회 분원 설치 통과밖에 된 게 없다. 자,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이 집값이 많이 폭등하니까 세종시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70%, 전국 1위가 되었어요. 참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죠. 자, 그러나 어쨌든 그 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뭐 공무원도 많고 30, 40대가 주력이기 때문에 대선에서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압승을 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세종시에 대해서 공약한 게 한 7가지 정도가 돼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뭐 이것은 뭐 기존에 있던 계획이니까 뭐 그대로 추진을 하면 돼요. 자,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많이 걸린다. 세종시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광역철도망보다는 세종시에 KTX를 유치하는 거예요. KTX. 자, 이제 국회도 세종시로 내려오고, 야, 그 KTX가 내려와야 서울과 세종시의 거리가 짧아져야 많은 그 기업들이 세종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 뭐 다른 그 기타 뭐 기관들이 세종시에 내려올 수 있는 것은 서울과 세종 간의 거리가 짧아져야 시간이 짧아져야 내려온다. 그래서 KTX가 중요하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KTX는 뭐 이게 공사가 따로 필요 없어요. 역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줄. 대평동 뒤에 그쪽에 그 고속터미널 바로 뒤에 입지도 좋잖아요. 자, 그곳에 설치하면 된다. 자, 그것에 이제 주력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단골 메뉴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 이거 지정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건 뭐 지정이 되겠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내려오느냐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내려올 수 있는 그 어떤 기반 시설, 교통 인프라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KTX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하고 세종의사당 개원을 뭐 촉진하겠다라는 공약 같아요. 자, 이 집무실도 설치는 가능하죠. 이건 뒤에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은 뭐 일종의 로드맵이 잡혀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한 뭐 늦추지 말고 빨리빨리 추진하는 게 중요하겠죠. 2028년 정도, 7년 정도에 개원하는 거로 추진하면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뭐 이거는 방사선 의학 과학 융합센터 클러스 구조. 이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종시 오생활 의료시설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그런 것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국립 의료원인가 제2 국립의료원 이제 그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왜 충분히 가능성이 있냐면 이 중입자 가속기가 바로 이 동국지구 신동지구 세종 사생활권 뒤에 있는 그쪽에서 또 그런 센터들이 지금 유치가 돼서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것과 연계돼서 암치료센터를 설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생활권에 그러한 부지도 마련되어 있고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빨리 돼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 이게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암에 걸리시는 분들. 그러면 그냥 다 서울로 가야 돼. 근데 암 치료라는 게 자기 근거리에서 받아야 이게 좀 회복도 빠르고 치료도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자 그런 건데 이게 서울에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지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서울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중부권 대한민국 이 센터 세종시에 지어 놓으면 굳이 대전 이남에 있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세종에서 받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그 중간 지역에 이 암치료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빨리 추진돼야 될 공약이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세종시 미디어 센터 조성.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방송국이에요, 방송국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세종시 의사당이 개원을 하게 되면 방송국들이 다 내려올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작년부터 이춘희 세종시 시장이 계속해서 방송국을 돌아다니면서 협약을 맺었죠. 자, YTN, KBS, MBC 자 내려온다. 그래서 미디어 센터를 조성하겠다. 이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는 없고, 자 문제는 뭐냐면 지방 분사 개념 정도가 아니라 KBS 정도면 공영방송이면 그 공영방송 통째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통째로 내려오는 게 방송을 여기서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작을 해야 된다. 그냥 송출만 하는 기능만 가지면 안 된다. 사람을 파견하는 그런 지방 방송국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되고 보다 큰 규모의 방송국이 들어와야 된다. 자, 저는 세종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도 좋아져야 되는 거고 KTX와 서울 세종 고속도로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국회의사당.
자, 국회의사당이 개헌이 돼야 되는 거고, 이 국회의사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클 수 있어요.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 들어오니까 행정수도로서 완성이 되는 거고, 자, 그것을 홍보하고 알려지게 하는 기능이 바로 이제 그 방송이거든요. 그런 방송국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세종미디어센터 조성이다. 자, 이것도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창업 빌리지 뭐 이런 것은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종 공동 캠퍼스 조기 개원인데, 이건 지금 4-2 생활권에서 부지런히 짓고 있어요. 부지런히 짓고 있으니까 뭐 개원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어느 대학이 유치가 되느냐, 이거 어느 대학이 유치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있는 뭐 한밭대학, 공주대학, 뭐 지방대학만 모이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고, 그 서울에 있는 대학들, 뭐 서울에 있는 뭐 서울대학교의 행정대학원, 뭐 고려대, 무슨 약대, 이 어떤 뭐 카이스트의 뭐 특별한 그 과, 뭐 그런 A급 대학들의 어떤 대학들이 유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강남이 발전할 수 있던 거는 서울의 그 명문고등학교를 유치해서 발전을 했잖아요. 저 마찬가지로 이런 세종 공동 캠퍼스에도 명문대학이 들어와야 된다. 명문대학이 서울대, 고려대, 연대, SK 뭐 그런 명문대학이 어떤 그 과 분과가 돼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대학원도 들어오고, 그래야지 이게 어떤 도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어떤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예전에 그 세종시가 처음에 계획될 때 충남대 병원이 아니었어요. 서울대 병원이었어요. 서울대 병원이 계획되고 추진했는데 그게 안 되고 충남대 병원이 들어왔어요. 뭐 충남대 병원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세종시에 서울대 병원이 있다고 하면 굳이 뭐 대전 이남 사람들이 서울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겠죠. 세종에서 치료를 다 받겠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거다. 자, 이게 병원과 그 어떤 대학 캠퍼스의 어떤 핵심 도시를 만들어서, 자,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서울과 세종이 분산을 하면서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윤석열 후보가 제2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청와대가 제2 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 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해요. 자, 이 윤석열 후보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청와대를 일반인에 개방하고 안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화문 그 청사에 그 국무총리가 쓰던 그 층, 뭐 5층부터 7층인가요? 뭐 몇 층? 그곳에 청와대 집무실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청와대 수석 제도도 다 폐지하고 그런 게 사실 문제가 됐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그 청와대 수석이라는 그 강경파 라인들이 앉아가지고 이 정권을 좌지우지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 만들고 경제 정책 만들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다 폐지하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광화문에 집무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종시에도 만들겠다. 이건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당연히 높은 게, 지금 제2청사를 어진동에 지금 짓고 있잖아요. 자, 그곳에 집무실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격주로 국무회의를 여기서 개최한다. 요거는 좀 쉽진 않겠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더라도 어쨌든 세종시에서 이렇게 집무회의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진두지휘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행정수도지.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뭐, 세종시에서 한 번도, 뭐, 집무회의도 안 하고, 뭐, 그게 무슨 국토균형 발전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그 회의를 통해서 지역 경제, 지방 분권. 자, 신경 써야 돼요.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잖아요. 거기다가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시기라 지방은 정말 어떤 그 풍전등화의 소멸 위기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안에 중소도시는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에 있는데 지금부터 지방 분권에 대해서, 지방 경제에 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서 신경을 안 쓰면 나중에 큰 역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2 집무실 설치해서 그곳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진두지휘하겠다,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봐요.
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암치료센터는 뭐 앞에서 다 설명을 했고요. 요즘 세종시가 많이 급락을 하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 세종은 이제 스타트하는 도시예요. 스타트. 자, 스타트해서 아직도 도시에 빈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앞으로 들어올 게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자, 세종시의 성장의 축은 바로 세종의사당의 추진이에요. 수진. 이게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발전의 전환점이 된다. 일단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하이웨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업 행정수도 국회의사당도 들어오지.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들도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뭐 주변에 또 오송도 있고 주변에 대전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의 메가시티가 돼서 중부권 핵심 도시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세종은 이제 스타트하는 도시다. 자, 이런 빈 공간이 채워질 때 아직도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세종시의 발전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세종시의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바닥이라고 얘기하지는 못해요. 뭐 어느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앞으로의 공급 물량이라는 게 많거든요. 세종은 뭐 기다리면 집값은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뭐 크게 더 많이 떨어지기도 또 쉽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떨어지는 폭을 재지 마시고 어떤 일정한 기간 조정의 어떤 성격이 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뭐 내년까지는 조정이다, 아니면 2년까지는 조정이다라고 하면 그 기간 되면은 그냥 그 가격에 그때 시세에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종은 워낙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고 앞으로 계획이 창창한 도시예요. 이게 누구 말대로 제2의 강남이 될 수도 있는 도시거든요. 뭐 옛날에 강남은 안 그랬겠습니까? 옛날에 강남은 안 그랬겠어요? 벌판이었잖아요. 거기다가 학교 들어오고 인프라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막 기업들이 들어오고 지금의 강남이 만들어졌잖아요. 세종시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안 되라는 법이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인프라가 좋아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의 수준이 높고 그러면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종시의 의미는 뭐냐면 이 중부권의 행정 수도를 만들어서 청주와 대전과 같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메가시티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사령탑 그런 역할이거든요. 자, 그런 역할을 제2 집무실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게 주도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국회의사당만 설치하겠다, 거기서 딱 끝나버린 거야. 실질적인 일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로 나온 얘기가 메가시티라는 거잖아요. 부울경을 또 합쳐서 메가시티, 광양, 순천, 목포, 광주 그쪽 합쳐서 또 메가시티. 그런 메가시티 중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고, 인수위에서도 TF로 지역균형 발전을 넣었잖아요. 이거 그냥 생색내기로 하면 안 된다. 이거 지역균형 발전은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정말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짜서 두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서울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새로 진입하는 젊은이들은 주거의 질이 떨어지고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세종시가 제대로 기능을 할 때만이 지역 균형 발전이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제2의 집무실을 만들어서 격주간이든 한 달간이든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